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월급의 60%가 넘는 370만 원이 매달 당신의 간병비로 사라져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한 일간지가 인용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월 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에 달하며 이는 40대에서 50대 자녀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은퇴자가 단 한 번의 질병으로 어떻게 온 가족을 위기의 수렁으로 몰고 갔는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가 놓쳤던 단 하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균 83.5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며 노후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숫자를 보여줍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은 66.3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 17년이라는 아찔한 격차. 이 기간은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는 시간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병지옥, 이 현실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무려 25.7%, 즉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응답자의 66%가 간병으로 인해 내 삶이 사라졌다 고 토로했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경력이 단절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나며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간병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여기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매달 140만 원의 국민연금. 그는 이 정도면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는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신의 인생이 담긴 마지막 유산이라 생각하며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아내와 굳게 약속했죠.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한쪽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알아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대소변 관리가 안 되는 중증 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 보도에서 접했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 350만 원이 넘는 사설 간병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40만 원은 간병비의 절반도 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년, 2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4년이 채 안 되어 평생 모은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할지 밤마다 눈물로 고민했습니다. 아프면 끝? 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줄이야. 김영수 씨는 병상에 누워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아파트 사진을 보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에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영수 씨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그는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첫째는 나는 건강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었고, 둘째는 집은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을 노후의 마지막 보루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재난에 가까운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 없는 노후가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의 결말을 다시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낡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병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대비책은 잠자고 있는 가장 큰 자산 바로 주택연금을 깨우는 것입니다. 만약 김영수 씨가 5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70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150만 원이 넘는 현금이 평생 나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140만 원과 합치면 매달 300만 원에 가까운 든든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 돈은 간병비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자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냐고요? 나중에 연금 총수령액보다 집값이 더 높으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믿져야 본전인 셈입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나만의 간병비 통장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간병비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은 국가가 우리의 노후 준비를 응원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과 소득이 허락한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 5년을 최대로 늦추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40만 원을 받던 김영수 씨가 만약 5년을 연기했다면 월 19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간병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70대 이후에 이 차이는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짐을 개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사회 안전망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여 개인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월 200만 원이 넘는 간병비가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택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은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하는 소극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챙겨야 할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며 자녀를 향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마지막 사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간병비 월 300만 원의 지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현명한 준비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비슷한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